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다낭식의 곱셈과 나눗셈은 어떻게 하는가에 관해 다루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낭식의 곱셈은 어떻게 할까요?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우표는 2014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서울 세계 수학자 대회 기념 우표가 되겠습니다. 이 우표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2a cm다.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3b cm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 넓이는 2a 곱하기 3b 제곱센티미터다. 라고 우리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각각의 우표가 선생님이 여기다 표시를 해볼 텐데 ab 제곱센티미터, AB 제곱센티미터, AB 제곱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것들을 총 합한 거는 6AB 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표 각각에다가도 써보도록 할게요. AB 제곱센티미터, AB 제곱센티미터, AB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B 제곱센티미터가 6장이 있으니까 6AB 제곱센티미터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 넓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으니 2A 곱하기 3B 제곱센티미터의 결과랑 6AB 제곱센티미터의 결과가 같아야 된다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A 곱하기 3B는 6A가 되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는 것이 다낭식의 곱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계산하게 되는 건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2a라는 거는 2 곱하기 a가 되고 3b라는 건 3 곱하기 b가 되니까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이렇게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숫자는 숫자끼리 이제 순서를 바꾸고 묶어줘서 6이라고 결과를 얻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는 문자끼리 묶어서 곱한 결과를 생각해보면 A, B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요렇게 2A 곱하기 3B 같은 다낭식의 곱이 있다면 개수끼리의 곱을 가장 앞에다가 두고 그 다음에 문자끼리의 곱은 그 뒤에 배치하는 그런 방식이 계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것처럼 다낭식의 곱셈은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합니다. 그리고 문자끼리의 곱셈은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좀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첫 번째 7a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b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숫자랑 문자의 곱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이 결국 숫자는 숫자끼리 묶어서 개수의 역할을 하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문자는 문자끼리 묶어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1 a제곱 b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4x 세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의 xy의 제곱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 뒤에 있는 이제 다낭식을 생각해 보면 요 각각을 이제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거듭 제곱 계산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다음 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x의 제곱, y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숫자는 숫자끼리 이렇게 묶어서 생각해주고 x의 세제곱, x의 제곱, y의 제곱 이렇게 문자는 문자끼리 위치해줍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4 곱하기 9 곱하기 지수 법칙을 이용해주면 x의 5제곱 이렇게 될 거고 y의 제곱을 마저 곱하는 형식이 되겠어서 최종적으로 계산해주면 36 x의 5제곱 y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낭식의 곱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낭식의 나눗셈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0x제곱 y 나누기 4x는 다른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방법 1,
함께하기의 방법 1을 보겠습니다. 20x제곱 y 나누기 4x라는 거는 역수를 이용해서 4x분의 1을 곱한 걸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각각을 이제 개수는 개수 부분끼리, 그 다음에 문자는 문자 부분끼리 이렇게 묶어서 계산을 해주려고 해서요. 요거를 순서를 재조정해가지고 나타내 보면 여기 빈칸 안에 들어갈 것은 무엇이 될지 생각해 봤을 때 여기는 x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해주고 이제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해주는 단항식의 곱셈을 연달아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어요. 그리고 또 지수법칙 계산이 중간중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를 생각해보면 얘는 5 곱하기 x 곱하기 y가 돼서 최종적으로 5xy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역수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분수를 이용해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역수를 이용한다면 두 번째는 분수 형태로 바꿔가지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x분의 20x제곱 y가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쪼개서 생각해보면 4 곱하기 x분의 20 곱하기 x제곱 곱하기 y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걸 약분할 거를 약분해서 생각해주면은 5 곱하기 x 곱하기 y가 되어 최종적인 결과가 5x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하기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단항식의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꾸거나 분수의 꼴로 바꿔가지고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하는 단항식의 곱셈의 형태로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통해 연습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분수 형태로 연습하는 게 풀이에 나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역수를 이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역수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풀이로 요게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은 요걸 역수를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거. 자, 그러면 35 a의 5제곱 b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역수를 취해주면 5a 세제곱 b 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순서를 조정해서 표현해주면 a의 5제곱, a의 세제곱분의 1, b의 제곱, b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7에다가 이거 이제 약분이라고 해줘도 되고 아니면은 뭐 다른 방식으로 이제 또 묶어서 생각해주면 지수법칙이라고 해줄 수도 있어요. a 세제곱분의 a 5제곱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a 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얘는 b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분수로 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요것도 역수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 다 가능한 것이 있는 반면에 어느 거는 확실히 역수가 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누기 3분의 2xy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것도 분수로 생각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역수를 취하는 형태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더 간편해 보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바꿔서 지금 보고 있으니까 이것도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거듭제곱 계산으로 해주면 얘는 16 x의 6제곱 y의 제곱이 되고 이거 역수를 일단은 취해 주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일반적인 식이 있을 때 여기 분모가 1이 숨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분수 형태로 이제 맞춰주면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다고 생각해서 2xy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또 단항식의 곱셈이 되니까 48 x의 6제곱, y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계산해주면 숫자는 숫자끼리 약분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 곱하기 x 곱하기 y의 제곱분의 48 곱하기 x의 6제곱 곱하기 y의 제곱이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24 x의 5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항식의 나눗셈은 역수나 분수 형태를 이용해서 단항식의 곱셈꼴로 바꿔준 다음에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항식의 계산에서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하면 우리가 편리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8x 4제곱 y의 세제곱 나누기 4x 제곱 y 곱하기 3x 세제곱 y의 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가운데의 항이 나눗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역수를 취해서 이렇게 4x 제곱 y분의 1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러면 이거를 단항식의 곱셈의 형태로 연결된 것이 되는 거니까 요거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계산해주면 8과 4는 약분되고 x제곱이랑 x제곱분의 1이랑 x4제곱이랑 계산해주면은 x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y의 세제곱이랑 y분의 1 곱해주면 y의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마저 연결된 계산을 해주면은 2랑 3을 곱해서 6을 얻을 수 있고 x제곱이랑 x세제곱을 곱해서 지소법칙을 통해서 x 5제곱 그 다음에 y제곱 곱하기 y제곱 해서 y의 4제곱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항식의 곱셈도 다뤘고 단항식의 나눗셈도 다뤘으니까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쳐가지고 계산해주면 편리하게 올바른 값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올바른 값 또는 식을 얻어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